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뽀로로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닉네임이 너무 귀여워요. 뽀로로. 자,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연습실에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보컬 트레이닝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뽀로로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려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연습실에서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네, 맞아요. 어떤 연습실이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제가 한 10년 전쯤 제가 이제 가수가 꿈이었어가지고 예. 네,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 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겪은 이야기인데요. 연습생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원래 사실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그렇죠. 요즘엔 더 치열해져서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일단은 연습실에서 겪었던 거 에피소드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녹음실도 있고 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시참을 하게 되어서 네. 이제 같이 연습을 했었던 동생한테 이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또 새로운 사실을 제가 듣게 됐어요. 좀 또? 많이 놀라게 된. 예.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항상 네. 먼저 시작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렛츠 네.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먼저 처음에 이제 귀신을 봤던 게 저였어요. 그 연습실에서. 네, 네, 이게 지금 한 건물이 그 기획사였는데 네. 제가 연습을 주로 했던 곳은 3층이랑 4층이었고 그리고 그 건물 지하에는 녹음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자 연습생들은 그 체중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점심 시간이 돼도 이제 식당 밥을 먹으러 가는 인원이 있고 이제 연습실에 그대로 남아서 샐러드를 먹어야 되는 인원이 있어요. 몇 킬로까지 관리를 해야 되나요? 연예인들은. 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략. 보통 한 160이라면 적어도 한 47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한 45, 6 정도? 네네,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연습실에 나와야 되는 인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점심시간에 다른 연습생들이 다 나가서 밥을 먹고 저랑 그 또 여자 연습생 한 명만, 그러니까 총 2명만 이제 그 연습실 안에 남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4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 헬스장에 있다가 너무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아래층에 그 소속 그 가수분들의 그러면 안 되지만 팬분들이 주시는 되게 쌓여있는 초콜릿이나 그런 과자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받고, 그 과자나 이런 먹을 것들 네. 많이 받으면 다 먹을 순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쵸. 그렇게 예.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이제 저희들한테 좀 나눠주십사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무실에 있어요. 3층이 사무실인데 3층 사무실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나서 네. 그 여자 연습생 친구와 우리 하나만 빼서 먹자 해서 4층에서 3층으로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분명히 그 저희들을 관리를 해주시는 대리님이 있는데 그 대리님은 점심 약속이 있다고 하셔서 이제 나가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친구였던 그 친구가 먼저 계단을 내려가고 제가 그 뒤에 이렇게 텀을 두고 내려갔는데 그 친구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실망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예. 왜 다시 올라오냐고 물어보니까 보컬 선생님 오셨다고. 예. 그래서 우리 실패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다. 그치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보컬 선생님이 보컬실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 사무실을 갔다 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대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계단에 내려가는 와중이었고. 네. 그래서 대리님이 오셨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보컬 선생님만 이제 그 소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물어보는 척 하면서 근데 일찍 오셨네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보컬 선생님이 좀 일찍 왔어. 근데 아무도 없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대리님이랑 같이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나 혼자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야? 제가? 예. 근데 저는 분명히 대리님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빨간색 체크 셔츠에 갈색 가죽 자켓에 스키니진을 입었었어요. 근데 뒷모습이었어요, 그게. 예. 뒷모습이었는데 제가 사실 마음속에서 대리님을 부르고 싶었는데 뭔가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고 나서 제가 그 뒤를 바로 따라서 들어갔는데 사무실도 불이 다 꺼져 있고 보컬 선생님만 이제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제가 봤을 때 내가 요즘에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어서 헛거를 봤구나. 예. 너무 내가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었었고 이제 제가 그 보내드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4층의 이제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여자 연습생 여자 친구들끼리 그 단체 안무를 연습을 하려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안무실로 가자라고 해서 네. 거실 입구에서 다 같이 안무실 입구로 가는 중이었었어요. 오.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안무실 입구로 안 가고 여기 보컬실 3룸이라고 하는 이곳에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순아 우리 단체 안무 하기로 했다고 빨리 오라고 하니까 되게 차가운 목소리로, 왜냐면 제가 맨 뒤에 가고 있었는데 예. 제 바로 앞에서 그 친구가 방향을 틀어서 V3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순아 우리 연습해야 된다고 하니까 언니 저 보컬 연습해야 돼요 라고 되게,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되게 차갑게 이야기를 하고 V3로 이렇게 들어가서 불을 켜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보컬실 문이 되게 두껍잖아요. 잠금도 그쵸. 이렇게 예.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잠금이 되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러지? 라고 해서 그냥 이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안무실로 이제 저는 그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안무실로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스피커 바로 옆에서 춤을 엄청 열심히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실 입구에서 안무실까지 한 3-4걸음이면 가거든요? 정말 가까워요. 좁아 보여요. 예. 네네.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방금 제가 그 돌순이와 얘기를 했고 3발자국 걸어서 들어가는데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네. 지금 여기 V3로 들어간 네. 그 친구가 안무실로 들어갔는데 안무실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말이 근데 안 이게 되잖아. 따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 10초간 정지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뒤로 가서 그 V3 룸을 보게 됐는데 예. 불도 꺼져 있고 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다쳤었는데 아까. 네. 이게 보컬실 문이 무거우니까 쾅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헛거를 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막 말을 했어요, 애들한테. 예. 했더니 뭐 믿는 친구들도 있고 장난치지 마세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기는 했는데 그 후부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저희들이랑 저희랑 똑같은 모습을 한 귀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게 되게 좀 이렇게 회사 관계자분들도 조금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그 남자 연습팀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 연습팀이 원래 저희가 항상 10시에 출근을 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일찍 와서 연습을 하겠다라고 해서 8시 반에 모이기로 했대요, 하루는. 네네. 근데 그 팀의 리더 오빠가 한 8시 반에 딱 맞춰서 왔는데 9시가 다 돼가도록 애들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뭐 네. 다 늦잠 잤다, 뭐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와서 먼저 이제 조금 단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그 사진에 가서 보면 이 소파라고 적어져 있는 니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 누워서 트머리 쪽에 머리를 두고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에서 이제 잠이 든 거예요. 네. 잠이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깰랑말랑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위가 눌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입구에서 이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지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문 인식을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문이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눈은 감았어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구에서 이제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네. 아, 이제 애들이 왔나 보다. 그래서 아, 나 좀 깨워줬으면 좋겠다. 이제 나 가위가 눌렸으니까. 그래서 깨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입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들어오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진짜 거의 열댓 명이 완전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발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입구에서 이 소파의 끄트머리까지 이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오빠가 느끼기에는 이게 그 발소리의 그 숫자가 한두 명, 뭐 두세 명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열댓 명이 이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막 그렇게 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때 아, 애들이 아니구나,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너무 뛰기 시작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더 무섭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계속 깨려고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돼서 혼자 막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 열댓 명이 움직이는 이 소리가 갑자기 멈추더니 입구에서부터 탕비실까지 그 뚜벅뚜벅하는 발자국 이렇게 굳으시는 그런 소리가 뚜벅뚜벅뚜벅 하더니 탕비실 쪽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근데 그 탕비실 그 뒤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예를 들면 돌비야 자 일어나야지 라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더래요. 돌비야 자 그러니까 처음 일어나야지 이러면서 계속. 네, 너가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계속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일어나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악지르면서 일어났더니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와. 여기에.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달려 내려오는 길에 저를 만났던 거였었어요. 아, 예. 1층에서. 그래서 완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완전 사색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떨리면, 속까지 떨리면 목소리가 엄청 그 극한 공포에 있는? 네, 그래서 아, 네. 이거는 연기가 아니구나라는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세 번째였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오빠만이 우리를 좀 장난치는 그런 귀신이 있다. 그래서 맨날 절대 혼자 어디 안 들어가고 보컬실 혼자도 절대 안 들어가고 막 그랬던 사건들도 있었고. 이게 말로는 이렇게 그냥 듣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눈은 감았는데 소리는 계속 들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유난히 좀 많이 신분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옛날에는 지금 아이폰 모양의 그 아이팟이 이렇게 있잖아요. 알죠, 아이팟. 네, 그걸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네네. 제가 보컬실에서 그때 이제 막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도 일찍 가서 연습을 하겠다고 혼자 가서 4층 문을 열고 이제 보컬실에서 열심히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네. 그 아이팟이 배터리가 다 나간 거예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 충전기를 꼽아도 애플은 약간 바로 이게 전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일체형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충전기를 꼽아놓고 그 스피커 그 잭을 꼽아놓고 잠깐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그것만 꼽아놓고 이렇게 다시 나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오?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보컬실에 나와서 그 화장실 입구에 가기 전,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딱 왔을 때 이거는 약간 아이팟 최대 볼륨을 키우고 스피커 최대 볼륨을 키워도 이 정도 크기까지는 안 나오겠다 싶을 만큼 엄청 크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음악 소리가.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걸 안 끄면 안 되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해서 너무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겠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나와서 계단 쪽에 있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던 그 와중에 밑에서 막 애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싶어가지고 거의 울면서 막 제가 내려갔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 그런 경우도 있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너무 울면서 이제 안 끄고, 저게 소리가 들리든 말든 안 끄고 내려갔는데 애들이 놀라가지고 올라와 보니까 이제 음악은 꺼져 있었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에어팟 전원도 안 들어와 있고. 오, 뭐야? 이거 스피커도 제가 안 켜놨거든요, 버튼을. 예. 그러니까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막 안무실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언니 왜 이렇게 자는데 방해하냐고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여기서 계속 있었다고 하니까 그 CCTV 그 사각지대에서 맨날 자는 애가 있어요. 네. 맨날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애가 있는데 자기가 쭈그려 있는 그 상태에서 자고 있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보컬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더니 머리를 이렇게 들추더니 귀에다 대고 일어나야지 이 말을 계속 하더래요. 계속 제 깨우네. 목소리로. 귀신들이. 네, 그러니까요. 약간 이 귀신들이 우리 관리하는 그 매니저인가. 사람들이 아닐까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할 만큼 그래서 너무 이제 저희를 따라하는 귀신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저희끼리 암호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진짠지 아닌지 이렇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뾰로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 진짜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면 뭐 삐비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고 그러면 같은 거네. 네, 약간 그 암호 같은. 네네. 근데 하루는 어떤 그 동생이 그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 칸이 하나가 있고 세면대 칸이 하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화장실 칸에서 이렇게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누구야? 라고 막 그 동생이 누구야? 라고 하니까 나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장난으로 뾰로롱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핏이 웃더니 굉장히 그 하이톤의 목소리로 삐비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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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계속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 돋죠. 이것도 진짜 소름 돋는 것 중에 하나인데 되게 하이톤의 소리로 삐비빅 삐비빅 이 말을 계속 하더래요. 예. 그래서 완전 놀래가지고 울면서 막 뛰쳐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통한다는 거네 이거. 그래서 한참 막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약간 스트레스? 막 저희를 막 이렇게 안 좋게 해야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예. 약간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 실제로 연습생이 되는 과정이 되게 힘들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귀신 때문에 연습생을 그만두신 분들도 있었나요?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그냥 약간 되게 예민했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예. 회사만 오면 얘가 되게 비실비실해져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 그런 거에는 막 크게 관심이 막 없었던 때여서 네네. 만약에 지금이었으면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 친구가 그 회사에 도착만 하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귀신을 느끼는 그래서 타입이었구나. 처음에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돌비님 이거를 들으면서 그 친구 생각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 친구가 아마 예. 이렇게 뭔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그 친구는 한참 저희 따라하는 그 귀신이 막 한참 네. 붐이었을 때보다 약간 끄트머리쯤에 이제 들어왔던 친구였었거든요. 좀 나중에. 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얘는 진짜 누가 봐도 예뻐서 왔구나라고 생각이 아이돌이구나. 들만큼. 그래서, 되게 예쁘다 한데 약간 성격이 처음에는 새침한 건가? 이렇게 말수가 되게 없고 되게 조용한 친구였었어요. 근데, 되게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약한 친구다. 제 기억으로는 약간 몸이 약하고 비실비실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 나이 또래는 아니었어서 나중에 그 친구가 나가고 나서 이제 그 또래 친구들한테 들었을 때는 네. 약간 이 회사만 오면 너무너무 춥고 한여름인데 너무너무 춥고 두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더워가지고 막 거울에 서리 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특이 체질인가 막 그때는 되게 그렇게 넘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귀신을 목격했던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가지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예민한 친구였다면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또 연예인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이나 다 뭐 무당분들이나 비슷비슷하다 느끼는 거 영감이 있는 거는 비슷비슷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유독 많이 목격이 되는 게 아닐까. 예민하다 뭐 이런. 와. 그러면 또 지금 최근에 귀신 보신 건 없죠?
뽀로로님. 최근에는 제가 본 건 아니고 이제 아직도 제가 음악 쪽 계열에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녹음실이나 막 이런 데에서 그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녹음실 그런 괴담. 얘기. 네, 녹음실도 되게 아마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까지는 아니어도 무조건 들어보기는 했을 거거든요. 오, 네네. 제가 이제 녹음실에서 겪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그 회사 소속의 그 지하에 있는 녹음실이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가수들이 앨범 내기 전에 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 보컬. 네, 그 가이드 약간 연습생들 뭐 연습시킨다라는 명목하에 무상으로 가이드를 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연습생이니까. 그래서 녹음을 이제 하러 갔었는데 이것도 약간 이렇게 소름 돋으면 소름 돋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많이 귀신이 만약에 눈에 보이면 네. 이렇게 한 번쯤 때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화가 좀 났던 그런 에피소드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그 가이드 보컬을 하러 이렇게 가서 그 엔지니어 분이랑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평소에 안 해봤던 그런 장르의 노래를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평소보다 더 긴장을 해서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그 엔지니어 분이랑은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한 몇 년 차 막 지났을 때였다 보니까 얼굴도 잘 알고 그래도 좀 잘 챙겨주시는 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노래는 부담은 되지만 엔지니어분이랑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니까 잘 해보자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노래를 막 열심히 하는데도 그 엔지니어분이 되게 낮은 목소리로 너무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진짜 막 좀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너가 뭐가 될 거면 막 이런 식으로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네. 그렇게 화낸 게 아니라 되게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죄송해요. 예. 계속 되게 뼈를 때리시는. 그래서 제가 막 하다가 그때는 그래도 어렸으니까 막 그런 얘기가 드니까 너무 갑자기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녹음실 부스 안에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엔지니어 분이 그 되게 좀 밝은 톤으로 야, 이 정도면 됐어. 우리 밥 먹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무슨 상반되지? 지킬앤 아이드처럼 방금은 뭐 너가 이걸 한 해 만에 뭐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되게 밝은 목소리로 야, 이 정도면 됐어.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오자. 라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눈이 붉게 충혈된 상태에서 이제 녹음실 밖으로 이렇게 부스 앞 밖으로 나왔는데 네. 저한테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뭐 이런 장르도 너무 잘 어울릴 줄 몰랐고 너무너무 잘했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방금까지 막 이렇게 하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근데 피드백 계속 이렇게 주셨는데 저 이거 그대로 오케이냐고 하니까 너무 잘했다라고 해서 너 한번 들어볼래?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걸 딱 켜려고 하는데 이거를 틀으려고 하니까 그 파일이 완전 이렇게 깨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 그 오빠도 너무 당황해요.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 저희 그때 한 1시간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 부스 안에서. 예. 그 길게 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막 저한테 막 칭찬을 했던 게 야, 진짜 이 정도 시간에 이 정도면은 너 진짜 잘하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녹음 그 파일은 다 깨져 있고 저는 안에서 욕을 한 바가지 먹었는데 욕한 오빠는 사람은 없고. 너무 잘했다고. 노래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듣고 있었던 거죠. 와, 예. 그래서 그때 너무 이렇게 오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편으로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이런 상황과 뭐 한 번은 뭐 박자가 계속 느리게 녹음이 된다거나 근데 그 네네. 녹음된 걸 들어봤을 때 느리게 그 찍힌 그 끝마디에 되게 하이톤으로 막 킥킥킥 소리 나면서 막 여자 웃음소리 나는 그러니까 그런 녹음이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번이 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녹음할 때.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약간 내가 노래를 못해서 이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예. 왜냐면 녹음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지하에 있던 그 프로듀서 분들은 몇 번 이거를 겪기는 했나 봐요. 매일같이는 아니어도.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건물 전체가 약간 지하부터 귀신 건물인가 봐, 자체가- 여기.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근데 오히려 회사분들은 막 야 귀신 녹음되면 대박나 막 맞아. 이러면서 되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루 종일 막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냥 나타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 그러려니 하게 되나 보네요. 시간이 지나면. 네, 아니, 녹음됐던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되게 녹음 잘 됐고, 너 노래 되게 잘했어. 라고 했던 거, 만약에 파일이 안 날라갔으면 그것도 대박 났을 수도 있겠는데, 그죠? 네, 그 말을 했어요. 야, 이거 파일 안 날라갔으면 대박 났을 거 아니냐고. 월드스타감인데,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때 지금 내 목소리보다 귀신 목소리가 더 좋은 거냐고. 너무 저는 그게 막 짜증나는 거예요. 예. 계속 녹음이 안 되게끔 막 방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내가 너보다 잘하지? 약간 뭐 이런 건가? 그때는 약간 좀 그렇게 비관적이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본인이 잘하신 거죠. 그냥 약간 어느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냥 나타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이야기가 거론이 안 네. 됐을 거고 그랬던 게 아닐까 또 싶어요. 그래서 무시하면 알아서 이렇게 재미를 못 느끼고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녹음실 괴담이라든지 뭐 연습실 괴담 뭐 이런 게 솔직하게 이제 그 당사자 연습생 그 연예인 분들의 입장에서 들어본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대부분 녹음실의 엔지니어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또 이렇게 반대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더 무섭네요. 그런가요? 저는 너무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언젠가는 귀신을 한번 때릴 수 있는 그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아유, 진짜. 자꾸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오케이. 자, 오늘 뽀로로님 또 이렇게 연습실 그리고 녹음실에서 또 실제로 겪은 그리고 또 멤버분들도 분명히 멤버였는데 귀신이었던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는데 혹시 더 겪으신 게 있으시면 다음번에 한번 또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소름 돋는다. 아까 그 암호를 따라했는데 그 암호 따라할 때 고음으로 따라했다고 그랬잖아요. 삐리릭 삐리릭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너무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분명히 그 녹음 파일 깨져서 터진 거 그거 제대로 살았으면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 소리가 녹음이 된다거나 녹음하는 과정에서 귀신의 뭔가 영향이 있으면 대박이 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여자 아이돌 멤버 분들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뭔가 귀신의 형상이 그 멤버의 형상으로 나올 때가 많다고 하니까 귀신은 항상 변신 같은 거를 잘한다 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